세계 최초 편파 정치 중계 쇼. 오빠만 보면 두간두간.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오빠만 보면 두간두간의 두간녀 윤희입니다. 윤희씨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이 네. 방송 처음 시작할 때는 네. 방송 안 해봤잖아요. 네, 안 해봤죠. 근데 굉장히 떴어. 아, 그래요? 이 방송이 원래는 네. 내가 김두관 후보를 띄우겠다고 네. 만든 방송인데 네. 윤희만 떴어. 지금 그 팟캐스트에 달리는 댓글이 네. 뭐 심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주변 친구들을 풀지 않았나 싶은데 친구들도 풀고. 윤희씨 이뻐요. 윤희씨 사랑합니다. 윤희씨 나 많이 그런 거 쓰지 말라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등등. 네. 너무 후보 중심으로 좀 가야 될 방송이 네. 너무 윤희씨 개인 방송으로 가고 있어요. 경고입니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이쁘니까 용서하겠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 김용 씨 어디 갔어요? 네. 김용 오빠가 오늘 상태가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요.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도 자. 오늘 어김없이 김용 오빠와 함께 하겠습니다. 후보를 내가 서초동 가가지고 그거 다 사회를 보고 새벽 6시부터 네. 그때 서초구 쪽에 내 나와버리다 보니까 워낙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아침 10시에 노래방을 오픈시켜놓은 거야. 알겠는데 방송 안 되겠다. 마스크가 왜 그래? 수염 어떡해요? 아니, 안 그래도 없는 비주얼에 지금 아니, 수염 어떡할 이게 거예요? 무슨 테러야 도대체? 야, 술이 얼마나 먹었는지 서초동에서 술을 먹었어요. 네. 일어나 보니까 국립현충원에 내가 거기 왜 있는 거야 지금. 어머, 어떡해. 야, 갤퍼스인 줄 알고 먹었는데 샴푸를 먹질 않나. 우리 김용 씨가 네, 시체예요. 시체. 네. 오늘 시체 시체가 김용 아니라 선생님 페인. 모시고 네. 그래서 요즘 뭐 나는 꼽순다라든지 나는 꼽살이다 다 했으니까 네. 제목을 바꾸자고 우리가. 뭘로 할까요? 나는 미친놈이다. 그냥. 저도요? 아니지.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윤양이. 네. 저 아까 보니까 김 PD 지금 김두관이 떠야 되는데 내가 지금 김윤희가 뜨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난리야 아니에요. 지금. 대선 후보가 바뀌었다는 말도 있어. 박근혜 대항마라는 말도 있어.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김두관 후보를 띄우자고 네. 만든 이 방송을 오히려 윤희가 뜨고 있는 이 기현상에는 당신도 책임이 있어. 왜? 비주얼이 그따윈데 얘가 안 뜨겠어? 옆에서 잘 보조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40 후반 가니까 제가. 모든 게 귀찮아져 이제. 너무 대비가 되잖아. 이 뽀샤시한 얼굴하고. 그 방송하기 전에는 술은 좀 그래요. 나는 녹화가 금요일인 줄 알았었지. 이래요. 진짜.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이제 우리 시체 김용 선생은 네. 알코올성 치매, 폭염성 치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인생 포기해버릴 때 나오는 자세. 종착으로 가는구나. 종착. 내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치매가 네.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자, 얘기 길어지면 네. 이러지면 안 이게 돼. 시체 방송 돼 진짜. 자, 먼저 인사 우리 윤희 양이 요즘 있으면 뜨겠어. 우리 윤희는요. 난리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네. 어디 봐야 되죠? 네. 가운데. 우리 윤희는요, 이거 너무 낯간지러워가지고 맨날 매일 아니야, 이걸 난리야, 하고 난리, 있어요, 지금 진짜. 난리야. 우리 분위기 윤희는요, 좋아.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윤희는요, 공주예요. 아니 이거 지금 저기 참 미치겠다. 나 김 PD 말도 안 나온다. 지금 이 최근에 빨개진다. 지금 뭐 인터넷에 화끈하게 달군 게 있잖아. 이종걸 의원의 그년 발언 네, 사건. 그렇죠. 예. 이 공주 얘기하면 또 저쪽 박근혜 쪽에서 이렇게 걸지 않을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왜요? 양반은 네. 내가 볼 때는 지금 자의식이 그래. 자기 공주 맞아, 자기는. 그렇지. 자기는 일반 그래요? 성인들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공주인데? 난 자기는 지금 여왕에 등극할 준비를 마친 공주야. 자기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지. 근데 이제 윤희 같은 친구들이 나는 공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네 언니 속을 확 긁어버리는 거죠. 공주의 뜻은 알죠? 근데 잘 긁고 있어. 공주의 뜻은 알죠? 공포의 주둥아리라고. 아, 그래요? 뻥이야. 자, 그나저나 우리 김 PD 요 짧게 그년 발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네. 궁금한 게. 제가 궁금해서 이종걸 의원 트윗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문맥상으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사과하면 될 일을 이렇게 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그냥인데 그냥. 치다 보니까 오타 발언이 해서 그년.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왜냐 문맥 자체가 국어 실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 보시면 다
그냥 사과하면 될 일을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가끔 엄지손가락이 오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근현이라고 찍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거 근현이란 말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종걸 의원도 아마 순간적으로 좀 물러서기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 근현은의 준말일 뿐입니다. 이렇게 근현은 근현은의 준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조중동에 아주 먹잇감이 된 거 아니야? 뭐 아주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고. 집중 포화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종걸이 지금 대선 후보급이 됐어. 너무 연일 그냥 일면에 나오니까. 그럼 우리도 근현 한번 해야 돼? 아니 근데 이 혀가 짧으신 분들은 사실 전현희 의원도 그렇죠. 이 혀 짧으면 전현이 돼요. 우리 캠프의 대변인. 나도 혀가 짧으니까 어쨌든 전현이 이렇게 되니까 전현이. 그러니까 전현희 대변인인데 이게 잘못 발음하게 되면 전현희 대변인. 그치. 이게 욕같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자고 하면 내가 볼 땐 이거 분명히 오타가 맞거든요. 근데 이 오타로 인하여 뭐가 덮어진 거예요, 지금요? 사실 터질 게 우리 현영이 지금 현영이 이제 맞습니다. 저거잖아. 지금 저 공천 장사한 거 3억. 이게 지금 날아가는 상황. 그게 핵심인데요. 이게 오타 여건 혹은 100번 물러서 가지고 의도했던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돈 공천 3억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이 중차대한 책임을 덮어버릴 사안은 아닌 거죠. 근데 너무 이 사람들이 호미로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로 사태를 막으려고 해. 지난번에 김용민 사태 아니야. 그렇죠. 막말 사건이 똑같은 겁니다. 그걸 갖다 끄집어내서 한 방에 다 보낸 거야. 나는 대중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건데 뭐냐면 이중잣 대 버려야 된다. 그렇지. 왜 진보 개혁 민주진영에서는 작은 실수가 있으면 작은 실수대로 실수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어떤 실수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고 그러면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말고 같은 잣대로 해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이항구 있잖아요. 이항구가 노무현 대통령 그 리트윗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신문에 아무도 안 났잖아. 만약에 같은 잣대로 보면은 그게 원래 대박이죠. 이항구 데려다 묻어야지. 그렇지. 이런 식의 하여간 대중들도 좀 의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보니까 트위터에서 난리가 난 게 하나 있어. 작가 공지영 씨가 손수저가 방송 출연한다고 해서 그 생방을 뻥클 냈더라고. 그거는 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개념 있는 행동을. 글쎄요, 그냥 본인 선택이라고 봐요, 저는. 자, 그나저나 오늘 우리 모실 분이 계시죠? 네. 이 정치인 중에서 정치인의 리처드 기어. 리처드 기어? 정치계의 탐 크루스. 정치계의 원빈. 너무너무 언변이 좋으시고 너무너무 찌한테 잘생기시고 그리고 또 이 김두한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본부장님을 맡고 계시는 그리고 또 누구보다 이게 굉장히 좋으셔. 오빠보다 좋아요? 전설의 이빨이셔. 그래? 자, 우리 정책본부장이신 정봉구 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 정봉구. 자, 가운데를 대표놨습니다. 이제 대표놨습니다. 이게 알아서 빠지네. 알아서 빠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있잖아요. 이 김두관이 대통령 되고 이 사람들이 이 서민들이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있어요. 종로구, 강남구, 강동구가 아니야. 정봉구야. 정말 서민들이 살고 싶은 동네 정봉구. 자, 오랜만에 이렇게 뵀는데 한번 인사를 갖다 전국에 계신 우리 네티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요. 전 옛날에도 방송을 해봤지만 편파 방송에 출연한 건 처음. 그러세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김두관 후보라니까. 우리 전국에서 김두관 TV를 지금 이렇게 봐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밖에서 듣다 보니까 원빈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는 괜찮았습니다. 지금도 잘생겼어요. 좋으세요. 정치판에 들어와서 많이 사가가지고 이 기회에는 이름을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빈으로. 자, 우리 정빈 씨 미안해요. 정빈 본부장님 모시고 정빈 본부장님. 자, 우리 윤희양은 이렇게 처음 뵀죠. 의원님하고 어때요? 이렇게 직접 보니까 TV에서 많이 봤었잖아요. 네, 말씀 너무 잘하시고 유명하시고 또 실제로 보니까 너무 멋있으시고 이게 원래 이렇게 편파적인 원래 그렇습니다. 네. 지극히. 저기요. 우리 정빈 본부장님께서도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돼요. 정빈 본부장님. 김두관 캠프는 김두관 거지만 김두관 TV는 이 김 PD 거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편파적이죠. 제가 사실은 역경을 뚫고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 잠깐 김 PD
PD의 요즘 그거 뜰 것 같아. 어떻게 해서 왔지, 여기, 김두관 저 캠프? 원래 김두관 캠프의 전략의 규제라고 전략. 거 아닙니까? 네. 네.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전략. 그 전략에서 좀 밀리고 까였다 그래! 정책에서 까이고 공보, 메시지 가는 데마다 밀렸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이거 잘못하면 이제 보일러실이나 배관실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뉴 미디어 팀을 신설해서 제가 팀장 맡고 네. 오빠만 보면 두관 이 김두관 TV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은 오롯이 김PD 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방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 정빈 본부장님께서 저희만의 인사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윤희 양. 네. 하시죠. 우리 요대로 가셔야 돼요, 우리. 자. 우리 윤희는요 공주예요. 따라하라고요. 아니, 아니요. 먼저 하고, 먼저 다 하시고. 방금 우리 보세요. 우리는 윤희는요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 윤희는요 얼굴도 너무 예쁘고 요새는 방송도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있고요. 우리 윤희는요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네, 보셨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는 돼요. 거예요? 네. 일말의 양심은 있어. 네. 여기 그래서 진짜. 지난번에 김두관 후보님께서 우리 두관이 아주 센세이션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정비는요 이렇게 했는데요. 자, 카메라 보고. 두드러기가. 아니, 원래 요즘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김두관 대통령만. 네. 이게 네. 진짜 진짜 이거 뭐 대본 없이 하는 방송이지만 아니,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 정말이 때문에. 예. 진짜 네. 용감한 녀석들 되고 싶은데 네. 그렇게 뻔뻔하게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이게 우리 저 두관 오빠 선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네. 아니, 본인 소개는 먼저 네. 우리 범구는요 좀 인사를 한번. 우리 범구는요, 우리 딸내미한테 제일 자주 듣는 말이 네. 아빠는 너무 귀여워해요. 아. 저는 이걸 최고의 찬사로. 근데 우리는 계속 그쵸. 제가 우리 범구는. 우리 범구는요, 귀엽고요. 네. 좀 푼수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범구는요, 네. 이게 참 지금 두관 오빠 때문에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솔직하십니다. 네. 예. 그 단도 입장으로 말할게요. 예. 왜 김두관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네. 본능적으로 우리 박근혜 후보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김두관밖에 없다. 생각이 그쵸, 이제 바로 그거죠. 들어요. 네. 들고 예. 뭐 그다음에 이제 저는 김두관 후보를 과거에 남해 군수할 때부터 이렇게 봤거든요. 그때는 저런 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후에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해 군수하면서 초대 민선 군수였는데 예. 남해 군수하면서 그때 기자실 폐쇄하고 이게 그쵸. 저도 이제 현실 정치에 몸을 담고 있지만 네. 이 기자들하고는 웬만하면 충돌을 그렇죠.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좀 잘못된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관행 웬만하면 마찰을 안 빚고 싶고 한데 김두관 군수가 40도 안 된 나이에 초대 민선 군수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그쵸. 그런 거 천지 관행 없애고 지방 기자실 폐쇄하고 그리고 군수실 그 군수실을 완전히 개방하고 그렇죠. 군수 사택 없애고 거길 뭐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이런 걸 쭉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 양반이 나중에 큰일 한번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진짜 큰일 내려고 나온 것 같아요. 본인 후보님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들어보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네.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니 그 김군수 그 정치인들이라는 게 기자들한테는 좀 잘 보이려고 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쵸. 아니 어떻게 그 기자실을 폐쇄해가면서까지 권한 유착을 끊겠다고 그렇게 강경하게 예. 할 수가 있냐. 나는 예. 상상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결국은 당신이 대통령이 되시더니 그보다 더 강하게 이제 언론에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상당히 그 정치하시는 상당히 단계인데. 파격적인 거죠. 그게 95년도 단계인데 네. 더군다나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말이죠. 중앙정치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남해군 인구가 그렇습니다. 그때 한 7, 8만 됐을까요? 다 나가면 연줄로 다 아는 친구, 학교 선후배, 뭐 동네 선후배, 아저씨, 삼촌 이게 다 연줄 엮여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 속에서 이렇게 개혁을 한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쵸. 그런데 내가 김두관 군수가 그때 그 기자실 폐쇄하고 그런 저 홍보지 예산 뭐 연간 한 2천만 원
되는 돈들 전략하고 할 때 내가 주목해서 본 건 그렇게 하면 저항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뭐 기자들이 기사도 안 내주지만 이제 지금 이제 지역사회라는 게 다 연주를 얽혀 있으니까 김두관 군수한테 아는 사람들 통해서 얼마나 압력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또 공무원들도 아마 앞장서서 군수님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결국 뚫고 자기가 원하던 개혁을 했고 그리고도 나중에 이제 언론과 또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원칙을 가지고 뚝심을 갖고 그 진심을 갖고 설득하는 리더십. 이게 김두관 리더십이구나. 이게 정말 됨됨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선거 군수 선거할 때 좀 많이 도와주셨던 고향 선배가 계셨대요. 네. 아마 이제 고향 선배의 뭐 일가 친척되거나 남의 군청에 이제 공무원이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자꾸 좀 봐달라, 승진시켜달라. 그렇죠. 흔한 일이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데 선배의 부탁인데 끝끝내 이제 안 했다는 거죠. 그 시골에서는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시골에서는 이게 죽일 놈 되는 서울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지. 시골 마을에서는 거기는 또 이게 맞아요. 혈연전이 엮여 있지. 진짜 비정한 놈이 네, 나와요.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끝끝내 그걸 안 들어주니까 이 인분을 퍼다가 그랬다고. 군수실에 끼얹은 인분이 뭐예요? 똥? 네, 똥이라고 하면 쉽게 알아듣는데. 제가 갑자기 우리 방송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막 가는 방송인데 내가 왜 인분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래요? 난 무슨 2인분, 3인분짜리 잖아. 그래서. 난 똥을 갖다가 퍼다가 군수실에. 근데 결국은 남의 군청이 이건 뭐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분이 사실은 벌을 받았어요. 근데 벌을 받았으면 왼수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또 그 다음에 서로 또 잘 지내고 그랬다고. 연락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우리 의원님이 보실 때는 어차피 유력 후보 저쪽은 박근혜입니다. 예. 근데 김두관, 박근혜를 갖다 저희가 조금 이거 조상기들이 좀 만나주고 보세요. 예. 김두관 출신 예. 99%를 대변하는 백성의 아들. 그렇죠. 박근혜 1%를 대변하는 왕의 딸. 정치 스타일. 김두관 소통과 공감의 민주주의자. 박근혜 불통과 굴림의 청와대 정치. 리더십 김두관 통이 큰 덕장. 박근혜 속 좁은 독재자. 근데 너무 깐다. 별명 편파방송이니까 하나만 별명만 딱 할게. 편파기 때문에 별명 김두관 미스터 빅. 박근혜 별명은 발근혜. 그 다음에 우리 정치 역정은 2장에서 김두관은 군수, 장관, 도지사까지 보여준 현장 정치. 그 다음에 우리 박근혜 후보는 궁중에서 태어나 현장을 전혀 모르는 이미지 정치. 이게 좀 마지막으로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지지 세력. 김두관은 시민과 민주 세력. 박근혜는 재벌과 독재 세력. 결론! 국민 아래 김두관, 국민 위에 박근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길게 얘기하셔서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면 박근혜 후보는 인생을 어려서부터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데 익숙했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퍼스트 레이디가 되고 그 더군다나 이제 독재 정권에서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컸고 지금 그 양반이 60이 됐지만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뭘 벌어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저도 여러 가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노동을 통해서 뭔가 벌어먹고 살면서 세상하고 부대끼면서 사는데 박근혜 후보는 일찍 궁중교육은 받았을 거예요. 근데 세상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보는 데 익숙해 있고 우리 김두관 후보의 장점은 밑에서부터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들은 말이 있는데 그게 내 인생을 오래 지배하는데 어떤 말이요?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어려서부터 남의 예병이 내 곱불만 못하다. 천천히 우리 남의 연병이. 우선 윤희 씨는 연병이라는 게 뭔지 모르죠. 연병하네. 그 맞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장티푸스입니다. 장티푸스. 그걸 이제 연병이라고 그랬고 연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옮으면 죽어요. 이제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못하다. 곱불은 감기죠. 그러니까 남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내 병, 감기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죽는 병은 아니죠. 내 감기가 더 나한테는 심하게 느껴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역지사지 해보라는 거죠. 남의 처지를 늘 생각하라라는 어머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저를 이제 정치로 나오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김두관 후보는 어머님한테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나도 공감하는 게 어머니가 이런 말씀 아직도 살아계시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언덕은 내려봐도 되지만 사람은 낮춰봐서는 안 된다. 이게 지난주 김두관 후보가 와서 직접 얘기했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방송 보고 너무 참 어머님이 참 좋은 말 하셨다. 그걸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면 의원님은 어떤 해석을 하십니까? 그대로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이야말로 다 귀한 존재라는 걸 어려서부터 못이 박히게 한 거예요. 그래 실제로 이제 저도 우리 김두관 후보를 남해군수 시절에 알게 됐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게 뭐 그동안에 우여곡절도 많았잖아요. 고생도 했고 뭐 또 어떤 때는 또 화려한 시절도 있었고 뭐 중앙에 와서 장관도 했고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람이 늘 꾸준하고 겸손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인 것 같은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맥을 놓쳤네. 그 박근혜 후보는 세상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내가 어찌 다스릴고 이제 이게 지도자로서의 고민일 것 같고 우리 김두관 후보는 정말 모시는 리더십이죠. 우리 캠프 이름도 국민 아래 김두관 캠프인데 국민을 모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김두관 후보가 뭐 이장서부터 군수, 도지사, 장관을 했지만 이제 그분이 그 한 행적들을 보면 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주민들을 모시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어떻게든지 조금은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세상을 내려본 세력과 밑으로부터 국민과 함께 새로운 세상 판짜기를 하자는 난 김두관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난 이거 자명하다고 보고 그렇죠. 이 점에서 박근혜 후보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후보는 우리 서문대표 김두관. 박수! 야! 우리 정빈 의원님. 역시 정빈이야. 아니 근데 이게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내가 볼 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이야, 왜냐면은 우리 정빈 본부장님은 원래 진행을 주로 맡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지. 매우 공평무사하게 그 아주 그 객관적인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쭉 해오셨던 분인데 오늘 그 진행을 당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근데 어느새 우리가 엮였어. 원래 우리가 MC인데 그러니까, 역시 하다 보니까 내가 게스트가 되고 맞아. 지금 내가 이상하게 엮였어. 내가 볼 때 당신 지금 시체 N 꺼내는 볼자리예요. 나 지금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의정 활동 하실 때요. 누구보다 잘 보신 분이 박근혜 의원 본 적이 있죠.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우선 저 가까이 보면 상당히 그 여성적이라고 느껴요. 그 조신하고 그 박근혜 후보가 갖는 개인적인 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서 보면 멀쩡한 놈인 줄 안다고 그렇게. 조용히 해! 걔들 얘기하게.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박근혜 후보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과거 이제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을 다 겪었지만 근데 정서적으로 뭔가 그 짠한 느낌을 박근혜 후보한테 갖는 거죠. 대물림이죠, 대물림.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엄마 아버지가 다 흉탄에 돌아간 고아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측은지심이라든가 동정심이 있어요. 그 노인들에게는 그게 무시할 수 없는. 이제 노인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은 우리 저 박근혜 후보께서 60이에요. 저 고아라고 불리기에는 그런 어떤 동정심으로 바라보기에는 아니 이제 어르신들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은 어르신들 정서에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상대를 잘 알아야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박정희 그 대통령한테 많은 진짜 그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양반이 어떻게 따지면 원수의 딸이에요. 박근혜 후보는. 근데 얼마나 잘해줬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딱 역으로 그건 좀 판단 좀 했어요. 난 잘해주면 안 된다고 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죽음도 당할 뻔했잖아요. 사실. 존경하고 저 정치의 사부님 같은 분이셨지만 저도 그분 저 중에 아직도 제가 동의 못하는 것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원칙을 갖고 계셨죠. 그 춘향의 한은 변사또를 죽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한풀이 하는 데서 이몽룡이가 금유환영에서 한풀이 하는 데서 오는 거지 정치보복은 안 된다는 신념을 강하게 가지셨던 분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화합의 철학을 가지셨던 분이지만 아쉬운 거는 그 화해의 대상이었던 과거 유신 독재 세력 또 이후에 전두환 군부 독재 세력 이들이 말이죠. 이런 그 수구 세력들이 똑같이 그런 화합의 정신을 갖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대인이요 군자로서의 풍모를 보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그렇죠. 좋은 모범을 세우시려고 했던 건데 네. 문제는 그 CA 대상, 그러한 그 도움을 받는 대상들이 과연 그분의 그런 깊은 뜻을 이해하고 본인들도 좀 이렇게 뉘우치고 좀 변화를 꾀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다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거죠. 어떤 트위터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박근혜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5.16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을까.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5.16을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 5.16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 아니 근데 요즘 얘기하는 걸 봐서 그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카퍼레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육사 이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두환을 오빠라 불렀고 그러면 12.12도 어떻게 돼? 이 평가를 이게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알아줘야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무슨 이제 역사 문제는 남의 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경향도 있어요. 네. 근데 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받은 교육들이 있잖아요. 뭐 남의 물건 훔쳐서는 안 되고 친구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몇 가지 상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쿠데타는 이거 역적이고 옛날 같으면 국가 반란이고 옛날 같으면 이거 삼족을 멸할 범죄죠. 그럼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것이 만약에 박근혜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돼서 정말 역사적인 그 죄악을 이게 죄악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떤 역사 교육을 받고 자라게. 그게 지금 포인트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게 아이들한테 그런 거죠. 심어져.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이제 윤희 양도 있지만 참 네. 그 저희 방송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올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좀 그런. 나 때문에 그런가? 저희들도 뭐 만만치 않고요. 네. 그나마 우리 정빈 본부장님이 비주얼 오늘 좀 살려주고 계신데 옆에 보세요. 좀 거칠하네요. 진행자입니다. 저 사람. 때로는 시체예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해야 서민 댁이 더 다가서는 거야. 뭐 이렇게 분발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연스러운 줘야 돼.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네. 이제 이런 젊은 사람들 보면서 김두관 후보 같은 사람이 그 사표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분들 중에 성공했다, 인생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 지상주의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 대충 과정이라는 것들은 뭐 생략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모르가도 넘어가면 된다고 그 성공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김두관 후보처럼 밑에서부터 남을 밟지 않고 남을 존중하고 남에게 듣고 남을 섬기고 남과 협력하고 남의 형편을 돌보면서 그들로부터 인정받아서 걸어 올라온 사람, 이렇게 제대로 된 아름다운 성공을 거둔 사람이 이 시대의 사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건 희망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좋은 학교 나오는 맞아요. 것도 아니지만 이 맞습니다. 장에서 네. 저기 군수, 장관, 도지사로 갔다는 이게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희망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맞아요. 아버지 잘 만나서 무슨 공주처럼 지내서 대통령 되는 이걸 가르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맞지 않습니까? 이게 방송이 너무 교과서 쪽으로 가는 아주 그 아름다운 사람 김두관을 얘기하는 네.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김두관 후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특권에 익숙하고 좀 이 정치라는 거를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거로 네, 생각하고 네, 그렇죠. 뭐 그게 좋은 있죠. 학교 나오고 뭐 좋은 자리 갖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김두관 후보가 지방에서 학교 나오고 뭐 한 걸 가지고도 비난하는 사람이 그래,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있죠. 우리 남해 종합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네. 종합적인 교양을 쌓기 위해서 남해 종합고등학교를 나왔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경상 전문대학 나왔고 미래의 시대는 이제 동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해서 동아대학을 나왔고 이거 맞네. 그거는 말이죠. 네. 그건 뭐 한 사람의 삶의 이력을 어떻게 보는 누구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네. 다른데 김두관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거 서민적 시각들 네. 이게 우리 네. 재산이죠. 그렇죠. 예. 얘기가 근데 어디로 이게 가요? 김두관이 컨텐츠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컨텐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그러니까 컨텐츠죠. 이게 컨텐츠가 없다. 제가 지금 우리 경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고 네네. 있습니다. 네. 뭐 대한민국을 끌어가려면 국정 분야가 얼마나 넓어요. 예를 들면 국회에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네. 국정 분야별로 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16개입니다. 네. 뭐 외교, 국방, 뭐서부터 농림수산, 해양까지.
엄청나게 넓은 분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떤 한 사람이 옛날에 임금이 뭐 나라를 옛날 말로 만기 칠남한다고 그러죠. 왕이 직접 세세한 것까지 다 다스리면서 사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다양한 요새는 또 집단지성 얘기도 나오죠. 이제는 뭐 백과사전 찾아볼 필요가 없죠. 저 네이버에 지식인이나 이거 때리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판단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우선 가장 중요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콘텐츠가 없다는 얘기는 그런 아까 말한 이제 특권주의, 귀족주의에서 나오는 건데 김두관 후보가 왜 콘텐츠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콘텐츠라는 게 뭡니까? 그냥 그 국정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무슨 저 장학 퀴즈식으로 이렇게 뭐 딱 물어보면 답하는 게 콘텐츠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뭐 옆에서 참모들이 써준 거 잘 암기 능력만 좋으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진짜 콘텐츠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보여줬느냐. 이게 그렇죠. 콘텐츠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의 군수를 하면서 정말 그 국민들의 혈세를 쓸데없이 쓰는 기자실 같은 거를 없애고 시민들에게 그 군수실을 개방한다든가 또 뭐 2장 때 일화가 유명해요. 그 마을 일을 보면서 마을에 그 어촌계라는 게 있죠. 그 20명이 나눠 먹던 거를 마을 사람들 200명이 전체가 나눠 먹을 수 그렇죠.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든가. 이거는 말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끝없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켜 가면서 반발하는 사람들 다 다독거려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또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에 주민투표법 통과시켰어요. 그렇죠. 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도 가능했던 그렇습니다. 겁니다. 아, 맞다. 이거 맞네. 이런 사회를 그렇지. 바꾸는 틀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현장에서 끝없이 싸워오면서 쟁취해 온 겁니다. 그런 그럼요. 네. 업적들 성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요. 이게 김두관의 콘텐츠고 맞아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 지금까지 군수 시절 얘기만 해도 정말 화려한 것이 민원공개법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남해 섬 주변에 있는 어장 중에는 좋은 어장도 있고 나쁜 어장도 있는데 좋은 어장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공유 수면까지 자기들이 다 이렇게 먹으면서 불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려가지고 막 부익부 빈익빈이 막 엄청 심한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을 했냐면은 아예 모든 어장 소유주들이 다 나와서 네. 자기 어장에 들어간 돈, 또 걷어들인 수익 이것들을 다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공개하게 해가지고 배심원단이 그걸 평가하게 해서 다시 분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거 사실은 중앙정부도 이런 획기적인 일들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콘텐츠가 없어. 근데 독일마을 얘기해드려요? 독일마을. 그 김두관 후보가 막장 체험을 할 때 네. 탄광에서 네. 형님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야. 네. 형님이 그 광부, 독일에서 네네, 광부했었어. 그렇죠. 우리 맞아요. 형이 이런 데서 그렇지. 일을 했구나. 근데 자기 형이 이렇게 그 독일 가가지고 광부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그 그렇지. 당시에는. 그런데 그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돌아와서 한 마을에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그렇지.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 가족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공공의 가치로 승화된 거거든요. 그쵸. 정말 멋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독일 마을에 자기 형을 분양을 줬느냐? 안 줬어. 왜? 20년, 30년 이상 돼야 자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 네. 형님은 12년밖에 안 돼서 자격이 안 닿고 안 줬다는 거예요. 이런 역시, 의미예요. 네. 그리고 대학교 시절 때도 그 씨름 선수 했다는 걸 잘 몰랐잖아요. 그 당시에 씨름을 왜 하려고 하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사람들에서 소를 탄대 1등을 하면 그 소를 갖다 타가지고 이웃 주민들하고 다 이게 나눠 먹을 마음으로 씨름을 갖다 했다는 거야. 그럼 박근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나? 그냥 그 사람은 소를 잡아먹지. 소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봤으니까. 소 따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내 구도가요. 제가 볼 때는 김두관 박근혜 이 구도를 좀 굳혀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도가 지금 조금만 더 얘기하면 조금만 진지하게 더 얘기하면 김두관 후보 리더십에서 두 가지 특징이 보여요. 아, 특징? 하나는 현장성이에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부대끼면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요. 네, 아, 네, 그거. 네. 현장. 그러니까 답은 현장에 있고 문제도 현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답을 찾고 풀어내는 스타일이 뭐냐면 협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새 예. 많이 쓰는 말인데 가버넌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협치도 어렵고 가버넌스도 어려워요. 나도 명색이 정치학 박사인데 이런 말 쓰면 나도 잘 안 들어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니, 아까 오늘 우리 방송이 너무 격상되고 있어요. 아, 수준이. 그래요? 김두관 후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해 당사자들을 일단 다 끌어들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성과 협치 이게 김두관 리더십의 핵심인데 여기에 박근혜 후보를 비교해 보면 알죠. 아까 말한 것처럼 박근혜 후보는 삶의 현장에 있어 본 적이 없죠. 다 이렇게 높은 하늘 위에서 구중궁궐 속에서 세상을 봐왔지 현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명확하게 박근혜 리더십과 김두관 리더십 대비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가 지금도 이제 당내 문제에서 계속 지적받는 게 독선적 리더십. 네. 남의 말 안 듣고 오로지 짐의 명령대로 그렇죠. 따라주길 예, 바라는 이 예, 독선적인 리더십이라면 김두관은 이해 당사자들이 다 참여해서 거기서 문제를 풀어내는 협치. 이게 진짜 민주적 리더십인데 우리 시대가 바라는 건 이런 협치의 리더십이죠. 그렇지. 이런 점에서 박근혜 리더십은 지나간 시대의 리더십이고 김두관이 바로 21세기 리더십이기 때문에 시대 정신에 가장 그렇지. 적합한 그러면서 후보고 사람이다. 이길 수 네. 있다. 너무 격상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김두관 후보의 뚝심 문제제 있잖아요. 웬만하면 이 정치 지도자는 잘 버티고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을 좀 잘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삼성이란 거대 집단과 또 관료 집단과 조중동이 완전 자초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상대하려면 그 대단한 또 뚝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치를 해보시는 예.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말하는 거에 내가 신뢰를 갖는 건 김두관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앞에 참여정부, 국민정부 한 거하고 비교하면 아마 서민의 정부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김두관 후보는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요. 성공한 서민의 정부가 성공한 되겠다. 성공한 서민의 정부. 네. 그게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도 만들었고 네. 노무현 참여 정부도 우리가 출범은 시켰지만 성공했다고는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권을 우리가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을 쟁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성공적으로 관리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느냐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성공한 서민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김두관 후보인데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저항 세력들과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죠. 타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김두관 후보가 그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게서 참 많이 그 네. 공부를 네, 했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했죠. 그 룰라는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이런 서민 진짜 빈민 출신이었지만 브라질을 소위 그 브릭스 국가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산업국가 대로 올려놨잖아요. 근데 그 룰라의 리더십에서 보면 재밌는 게 네. 지지층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적도 만들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말은 그럴듯하지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네. 조국 본부장님께서 김두관이 왜 콘텐츠가 없냐. 살아온 삶 자체가 콘텐츠로 똘똘 네. 뭉쳐있는 사람이다. 그게 맞는 콘텐츠. 말씀이거든요. 예, 그렇지.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살아온 삶이 콘텐츠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품성과도 관련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장관,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할 때 7개월을 했는데 네. 얼마나 경멸하고 멸시하고 탄압하고 괴롭혔는지 그래. 말도 못해요. 그런데 결국은 한 청년 학생들 시위를 장관이 시위하고 그걸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이제 장관 낙마를 시켰는데 그때 물론 이제 한나라당도 시끄럽게 뭐 떠들어댔지만은 제일 심하게 떠들어댄 게 동아일보예요. 조중동이지. 동아일보. 그런데 동아일보. 동아일보 기자를 앉혀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니 내가 그래도 옛날에 젊어서 신동아 외판원을 했는데 아니 우리 같은 동아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었다는 거죠. 동아단계는 아는데. 그런데 내가 그 대비되는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 저 저축은행 관련 건 해가지고 네. 우리 박근혜 후보 동생 박지만 그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박근혜 씨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동생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겠죠. 아닌 거라고. 그쵸. 이거는 제가 윤희 볼 씨는 땐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윤희 씨가 실종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 저는 문제가 공부하고 어떻게 있어요, 생각해요? 저는. 그래. 너무. 아니 박근혜 후보의 네. 그 말. 네. 아니 난 그 도대체 어떤 마인드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고 말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오. 가장 정확히 보는 거야 20대 네. 입장에서.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쵸.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주의, 자신의 입장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이 사람이 욕먹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물론 그냥 말은 뭐 살아있는 욕이지. 근데 그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를 하거든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 자기가 해명해야 될 부분을 마치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의 일인 것처럼. 근데 나는 박근혜는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현영이 공천 뇌물 사건도 그렇지. 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비대위장으로서 전권을 행사할 때 일이에요. 그렇지. 최고 공천 줄 때. 그걸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도하게 사실이라면 큰 범죄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뭔가 하여간 이 양반은 좋은 일 제대로 된 것들은 완전히 자기하고 일체화를 시키고 자기가 불리한 것들은 정말 다른 능력은 없어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자기와 무관하게 객관화시켜버리는 능력은 내가 볼 땐 세계 최고다. 그게 그러니까 주어 실종 아니에요? 주어 실종. 네, 주어 실종. 냉구무원이잖아. 냉구무원. 말 자체가 그냥 툭 하면 유감이네요. 뭐 짧게 그냥 툭 던지는 멘트잖아. 뭐가 유감이야? 그러니까 뭐가 유감인지. 그다음에 뭐 장마가 옵니다. 그럼 그 사람 딱 한마디에 주의하세요. 그 뭐냐고 그거를 주의하라면 아니 뭐 자기가 뭘 대책을 말해야 될 거야 대책을. 저 무슨 두물머리 농민들이나 아니면 오직하면 박 전 대표가 그 박근혜 대표한테 자기는 박근혜를 말하기 싫대잖아. 수천만 갖고 오래잖아. 수천만. 나는 수천에 뭐가 적혀있는지 수천만 갖고 오래. 수천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 노사 간에 뭐 이제 심각한 어떤 네. 대립이 있고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러면은 네.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어떻게 해결하겠다 네. 이런 게 있어야 돼. 근데 뭐라 그러지 알아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장난칩니까? 네? 그리고 그 요즘 그 용산 참사했던 두 개의 문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어느 트위터가 개그를 올렸는데 재밌더라고. 박근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문을 보고 딱 한마디만 하는데 역시 문이 두 개군요. 이네요. 이게 뭐야? 대책을 얘기해 대책을. 장마가 오면 주의하시래. 뭐 어떻게 주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김두관 후보 같은 분들 그 살아온 생애 자체가 콘텐츠인 사람에게 콘텐츠가 뭐냐를 묻는 이 무식한 기자들 언론인들 박근혜의 콘텐츠가 뭔지 한 가지만 찾아와봐. 그렇지. 박근혜 콘텐츠가 뭐야 대체. 내가 밤새도록 sul사. 어? 장마가 오는데 주의하시래. 주의하는 국민 여러분에게 뭘 주의하라는 거야. 아니 노조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근데 거예요? 우리 네? 저기 본부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가 한 번이라도 용산 참사 현장 갔습니까? 아니요. 한진중공업 사태 현장 갔습니까? 아니요. 쌍차 갔습니까? 아니요. 머리띠 한번 둘러매고 한번 농민들이랑 만나서 이거 한 번 했으면 이런 점만 해도 박근혜 컨텐츠가 없는 거잖아. 없어요. 전무합니다. 네. 내가 찾아오면 진짜 내 밤새 술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또 흘러가다 보니까는 사실 그 언론이랑도 우리 본부장님 겪어봤을 때 어떻습니까? 사실 조중동의 이 편파적인 걸 정치하면서 겪으신 적 있죠. 아마. 아, 근데 언론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그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는 게 언제부터인가 참 저는 전두환 이후 궁금해요. 처음 봅니다. 그죠? 아니, 그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도 이 지역 구도로 가고 네. 지금 뭐 그게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씩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건 박정희 정권 시대 들어온 이후에 생긴 거죠. 네. 지역 갈등, 그렇죠. 지역 갈등, 지역 감정은. 근데 언론이 이렇게 조중동으로 표현되는 언론이 이게 뭐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라 언론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있는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사람들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언론이라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또 제공하는 네.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일부 언론은 보면은 완전히 무슨 어느 특정 기관의 선전 도구 같이 이렇게 왜 언제부터 언론이 이렇게 됐는지 지금 신문이 다 없어졌어. 네. 그냥 다 박근혜 일보야. 박근혜 신문 돼버리고 이게 너무 독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솔직히 우리 본부장 입장에서 지지율과 여론조사에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 지지율과 여론조사 이 조중동에서 발표하고 KBS 언론이 장악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이거 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더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참 진짜 이 답답한 게 이게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보도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쌍용자동차에서 노동자들이 그렇게 개 맞듯이 주워 맞고 이번에 어디에요? SJM인가? 네, 어디 네. 용역 깡패들 용역 깡패들 거기 경찰이 그냥 그 비호 방관하는 속에 두드려 맞는데 만약에 그런 뉴스를 조중동이나 그 MBC KBS에서 9시 뉴스 첫머리로 이렇게 때리고 하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권은 그런 건 싹 덮어버리고 무슨 다른 그 지역적인 문제 뭐 이런 거 위주로 가고 그러니까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라는 게 대단히 지금 올림픽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성적 거두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은 올림픽 보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 이러면 안 된다. 올림픽 가지고 사람들 눈과 귀를 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정말 밝혀져야 할, 드러나야 할 진실들이 너무나 많고 알려져서 해결돼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뭐 우리 언론 진짜 이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죠. 그 대대적인 반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뭐 좀. 그래서 우리가 김두관 후보를 갖다 많이 기대를 하는 게 그런 네. 거 개혁이라든지 이게 진짜 보통 강심장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뚝심도 있으면서 이걸 딱 개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유약하거나 약간 연약하신 분들 과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상대를 할까? 그 생각도 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알아줘야 돼. 사실. 나는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 뭐 가진 거 없는 사람들 그렇지. 특별히 배우지 않은 사람들 남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언론인들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언론을 네.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검찰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비겁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지. 자신들의 공적인 삶을 비겁하게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김두관 대통령의 시대, 서민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시대,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기회에 네. 우리가 이제 뭐 서민이란 말을 뭐 자주 쓰고 어떤 사람들은 서민이란 말 꼭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냥 뭐 일반 국민이라고 해도 좋고 네. 대다수 99% 국민들이 바라는 세상은 뭐 어떤 겁니까? 자기한테 뭐 꼭 편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좀 공정하게 그렇죠. 네. 법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게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재벌한테 통하는 법 다르고 무슨 그 권력 가진 사람한테 적용되는 법 다르고 그 힘없는 노동자들한테 이런 세상 아니 그냥 자기 일해서 식구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노멀한 그렇죠. 그냥 예. 보통의 세상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런 특권 구조 하에서는 지금 말씀 잘해 주셨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특권 카르텔들 그걸 뭐 박근혜 후보야 뭐 그 체제를 통해서 다시 재생산되는 그런 후보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자기는 최초로 부패를 끊는 부패 고리를 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벌써 현영이 사건 타죽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래서 어떤 트위터 라인이 그런 얘기는 거야. 부패를 끊는 게 아니라 박근혜는 부패만 드시겠죠. 이런 부패만 드시겠다는 거야. 웃어야 되는 거죠? 이거 웃어야 돼. 이거 하이개그야. 아, 요즘 하이개그야 이게? 하이개그지. 부패를 이해를 해야지 끊겠다는데 웃을 수 박근혜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부패만 먹는 걸 보인다 이거. 내가 우리 윤희 양을 방송에 끌어들일 때 정말 내가 그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잘 웃어요. 네, 정말 그 남들에게 배려하는 웃음이거든요. 웬만한 건 웃어줘. 근데 얘가 안 웃잖아. 그 개그야 그게? 아, 웃었어요. 개그지 아니냐 이게 개그지. 조용히 웃었어요. 아니 본부장이 빵 터졌잖아. 얘가 부패를 끊는 대통령이 아니라 부패만 먹을 것 같은 대통령이 되잖아. 국민들이. 본부장님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들은 그 번외로 장착된 웃음이 있어. 박근혜 접대용 웃음이 있단 말이야. 박근혜 후보가 제일 잘 쓰이는 그 이름이 뭐야? 닭이잖아 닭. 박근혜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 그래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어느 사람이 올려가 빵 터진 거 아니야. 그 양반이 닭이야? 닭이잖아 생각이. 그래서 박근혜는 닭도리탕을 좋아할까? 이거 대박이었을 테니까. 계속 지금 미는 거야 계속? 미는 거야. 그때까지. 진짜. 자, 그래서. 자, 국민 여러분. 네. 한때 한 시절을 풍미했던 개그맨 김용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인이 이제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김두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남자로서의. 네, 궁금해요. 그거 궁금해요. 처음 아니, 봤을 때. 진짜. 처음 만난 게 어느 남해의 어느 농가에 그 소를 치던 농가였는데 거기 농가에 딸린 조그마한 별채가 있었어요. 그때 내 기억에 남해 군수하면서 머슴골인가 하는 그 모임을 했는데 이제 다른 지역의 단체장들, 딴 지역의 군수, 구청장님들 일하는 분들 뜻이 비슷한 분들 몇 분하고 모임을 했는데 그때 남해에서 할 때인데 전 그때 정치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우연히 그 자리에 가게 됐고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시골 저 뒷방에서 이렇게 만났던 그 기억이 제일 나고 뭐 옷도 그때 뭐 잠바나 아니면 뭐 편안한 거 입고.
지금 근데 우리가 후보를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얼굴 표정이 안 좋았는데 지금 많이 밝아져요. 김두관 후보가. 그거는 뭐냐? 이제는 전국을 다니면서 체감온도를 갖다 느끼는 거 아닐까? 네, 선거를 해보실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요. 주민들하고 이렇게 손 잡아보면 거기서 에너지를 받죠. 그럼요. 그쵸. 그런데 그 길을 받고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손에 붕대 갖고 다니는 사람은 어떡하죠? 맞아요. 예리해. 그럼 내가 볼 땐 난 솔직히 나 묻고 싶어. 당신 혹시 결벽증 있는 거 아니냐고. 왜 서민들 손 잡는 거 싫어?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필승의 카드 정책 본부장이시니까 무슨 있습니까? 필승의 김두관 후보의 당선에 우리 또 몰래 이렇게 필승의 히든 카드가 뭐 있나요? 필승의 카드는 김두관 자체가 필승의 카드. 이거다. 박수. 김두관 자체가 필승 카드다. 아니 맞네. 김두관을 분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맞아요. 분해하려고 김두관 자체가 그 삶 자체가 해답이고 그 걸어온 길에 거기 해답이 있고 그걸 어떻게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모아서 세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장 짧은 순간에 가장 이거 했다. 너무 멋진 말씀이셨는데 김두관의 정책은 뭐냐? 정범구 본부장 자체가 정책이다 이렇게. 그래 역으로 하는 거네. 진짜 최고다. 굳이 얘기하자면 크게 이제 세 가지 틀이 있어요. 김두관 후보가 말하는 게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는 자, 공평한 세상.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못 사는 것 때문에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공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다 말한다는 거예요.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금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거거든. 네? 그게 사람 심리고 지금 내가 말한 가난한 건 사람 백성들이 참아도 공평하지 못한 건 못 참는다는 건 과거 고대 중국에서 내려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우리 김두관 후보가 갖고 있는 철학은 세 가지 그 평등이죠. 균형. 그 지역 간 평등.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서울공화국이죠. 저도 그 충북의 그 농촌 지역 4개군을 지역구로 갖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모든 데서 서울 중심으로 이 나라가 굴러가기 때문에 이 지역 간 불균형이 대단히 심해요. 지역 간 그 균형을 잡자는 거. 그다음에 사회 계층 간의 균형을 잡자는 거. 지금 소위 말하는 양극화라는 건 이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사람들은 백화점 고객 수나 해외여행, 골프여행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 늘지만 또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숫자도 더 늘어나는 거고 이 사회가 언제부턴가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이 계층 간에 이게 심해지면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위기에 빠지죠. 범죄 늘어나고 어떻게든지 자기 계층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러니까 자살률 높아지고 출산율 낮아지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층 간 이 균형을 잡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다음 남북 간 그 평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한국 정치나 경제나 북한 문제를 그냥 이대로 놔두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코스피가 뭐 2,000 넘어가다가도 휴전선에서 총소리 한 방만 나면 금방 이거 우르르 주저앉는 이런 경제 체제 하에서 북한과 문제에서의 어떤 그 정상적인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 크게 이 세 가지 정책 기본 방향을 갖고 거기에 필요한 정책들을 지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와닿았던 게 그 생활비 1년에 한 600만 원 줄여주겠다. 근데 저는 이게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고속버스 타면 제가 키가 이제 180 조금 안 되는데 이게 다요. 이 무릎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 사이즈에 맞춰줘요. 맞아요. 그리고 삽질을 해도 허리가 아파. 왜? 옛날 사람들 키에 맞춰서 자루를 만들어요. 그렇지. 싱크대도 허리가 아파요. 근데 이게 나한텐 맞아. 이 사람들의 체형이 변하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통신비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전처럼 뭐 백색 전화 집에 놓고 동네 전화기 한 대 놓고서만 그런 얘기 모를 거 윤희 씨는 백색 전화.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드 하세요? 어떡합니까? 어떤 얘기고 저하고는 무관한 얘기고. 그런데
통신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엄청나게 부담이 크거든요. 네. 그게 실제로 서민들의 제일 부담이라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공공요금화 하자는 거예요. 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충분히 지금 4대강 22조 쳐박아가지고 우리 생명의 강, 우리 식수가 흐르는 젖줄이 끊어졌어요. 지금 뭐 누가 녹차라떼라고 그러는데 네. 매생이 죽이 흐르고 있어. 22조를 퍼부어가지고 이런 헛짓거리 안 하면요.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서민들이 네. 1년에 600만 원만 생활비 줄여주면 정말 얼굴 핍니다. 난 이런 태도들이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봐봐. 이번에도 그거 봐보세요. 그 강금호 회장님 그 빈소 갔다 오셨죠? 그 노무현 대통령 그거 보면은 그분 자체도 그 뇌종양 걸리셨는데도 그 보석 허가를 그렇게 신청해도 안 줬단 말이야. 안 보내줬고. 하지만 최시중은 뭡니까? 최시중. 전신일은 저 어디 있어요? 박영찬은 어디 있습니까? 삼성병원에 있잖아.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이게 이렇게 뭔가를 중심을 안 잡아주고 이런 검찰이 되면 앞으로 이거는 우리 서민들이 엄청나게 더 당할 수 있는 코드밖에 안 된다. 나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이거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해. 분노해야 돼. 이거 지금 분노해야 돼. 왜 참고 있어요, 이거를? 자, 그럼 전국을 우리 본부장님도 다니면서 느낌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판세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김두관 후보를 직접 만나는 분들은 태도가 확 바뀌어요. 그쵸.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겸손함, 진지함, 이거 바뀝니다. 네. 이제 아쉬운 건 아직 김두관 후보를 이렇게 인지도가 주로 쭉 우리 저 경남 지역이나 이쪽에서 오래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직 지금 인지도가 타 후보에 비해서 이제 안 되는 거.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김두관은 알면 알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김두관에게 넘어오는데 이걸 많이 알리는 작업이 그래서 저희가 참 좋은데. 참 좋은데 뭐라고 알릴 방법이 없나? 방법이 참 좋은데 말은 뭐 딱이야 이거.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김두관 팀이 만든 거 아닙니까? 김두관 후보를 전국적으로 우리가 알려내겠다고 만든 건데 윤희가 떴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왕 오신 김에 그 얘기를 해. 아까 아이튠즈 얘기 별 좀 달라고 캠프에다가. 자, 아이튠즈 우리 팟캐스트 있습니다. 애플 사용자들은 다 아시는 건데 여기 성의 있는 별점 200개만 갖고서도 우리 이거 인기 팟캐스트로 올라가요. 그걸 지금 안 해주고 계신데 이 지지자분들 분발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본부장님도 또 캠프에 가고 한번 좀 전달을 해주셔서 우리 캠프에서 그걸 갖다 이렇게 많이 줘야 이 팟캐스트가 수준이 이르려 김두관을 갖다 그래야 인지도를 띄운다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두관 후보 직접 나오셔서 정말 재밌게 했어. 그 어떤 방송에 나갔을 때보다 홈그라운드잖아요.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재밌는 말씀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이런 것도 좀 널리 전파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 존재감이 좀 미약합니다. 본부장님이 좀 힘을 좀 써주셔야 될 상황이 좀. 윤희 씨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그래야 2030을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자, 첫 경선지가 제주죠. 네. 제주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또 본부장님이 한 말씀 좀 하시잖아요. 제주에 계신 선거인단 여러분서부터 또 제주 울산. 예. 근데 그런 얘기는 좀 미리 좀 줘라. 좀 생각 좀. 우리는 대본이 없어, 그냥. 우리가 무슨 박근혜입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무슨 박근혜예요? 네, 우리 자체가 컨텐츠인데. 오늘도 우리 김두관 후보가 제주 가셨죠. 그래서 뭐 제주 분권 선언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제주 지역의 현안인 제주 국제공항 신설 문제도 언급을 하셨고 그런데 제주는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로 이제 그 아주 분권의 대표적인 모델이 된 지역이죠. 우리 김두관 후보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자치와 분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이제 형식적으로 지방에 이렇게 자치와 분권을 줬지만 뭐 재정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게 중앙에 갖고 있는 게 아직도 많아요. 김두관 후보는 이런 권력관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은 나누면 나눌수록 좋다. 쪼개면 쪼갤수록 좋다. 권력은 집중되는 것보다는 쪼개는 게 낫다. 이게 이제 박근혜와 아주 대척점에 서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그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사실상 재정이나 이런 데서도 독립하고 자립해서 그 최대한 그 자신들의 장점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할 후보가 유일한 후보가 김두관 후보죠. 이 점 말씀드리고 제주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서울 중심으로 보면 제일 변방에 있고 반대로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한국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데인데 여기에서부터 시대를 바꾸는 김두관 승리의 깃발을 제주에서부터 좀 올려주시면 도와줬어. 사실은 제주가 한이 있는 땅입니다. 그렇지. 4.3. 그렇습니다. 그 참 치사하게 이번 정권 들어서 정말
한 번 가서 위로는 못할 망정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 같은 분이 대통령이 돼야 제주 4.3 영령들도 명예를 되찾고 위로받으십니다. 제주라고 하는 섬의 한이 치유가 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낸 마무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이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을 때 우리 국민들은 행복했었어요, 사실. 설마 또 하려고? 아니. 또 해? 안 해, 그건 안 해. 오늘 안 해. 남북 문제가 잘 정리가 됐고, 햇볕 정책이 잘 됐고, 노무현 대통령의 복지가 잘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큰 욕심을 낸 거야. 더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이 구라에 넘어가서 경제 얘기 청계천한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더 잘 살아보고.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학습 효과를 누린 거야. 한번 딱 깨달아 본 거지.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박근혜 후보가 먼저 대통령이 됐으면 이명박 대통령 더 키우는 거 아니야, 지금? 한 방에 끝내는 거는 이게 운 같아. 그래야 다 국민들이 쩔쩔이 느꼈어. 사실 우리가 이제 김영 선배하고 나하고 둘이 참 우리 국민들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좋은 대통령도 계실 때 좀 욕심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잘못 말했어요. 왜? 국민들은 욕심내게 돼 있어요. 그치. 욕심 때문에 정치인을 뽑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국민들이 욕심이라고 내봐야 정말 소소해 자기 삶에 어떤 그냥 조그마한 도움들, 조그마한 그 보탬 이런 것들이 되게 바라는 것 뿐이거든요. 자, 김두관 후보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서 마음껏 서민들이 욕심내고 그 욕심이 실현되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됩니다. 좋아. 좋습니다. 네. 서민이 울지 않는 나라, 서민의 눈물을 지켜줄 수 있는 후보. 세상 한가운데 서 있어도 김두관은 오로지 하나만 보입니다. 국민입니다. 우리 정책팀에서 지금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두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청와대를 아예 없애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 왜냐하면 그 과거에 대통령이라는 분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다 국민을 위해서 뭐 국민과 함께라고 얘기하다가 딱 청와대만 들어가고 나면 이게 구중궁궐에 갇혀가지고 국민들이 한번 벌레도 힘들고 그 길거리에서 보면 그냥 새까만 차가 신호 잡아놓고 쫙 가고 경호원들 옆에 있어가지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너무 이렇게 권위주의화 권력화되고 또 대통령도 국민의 표로 선출되는 정치인인데 그렇죠.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구중궁궐 속에 고립이 되니까 국민들과 호흡하는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대통령 관저 지금 현재 따져보면 이제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이 청와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저 이런 것은 거기 영빈관 기능으로 하고 대통령의 사저는 이제 따로 뭐 어디 만들고 비서실 기능은 뭐 정부 종합청사로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세종시에도 청와대 분원을 만들자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분산 배치해서 이 청와대를 없애는 거. 이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가는 거. 정말 시의적절하고 김두관만이 할 수 있는. 그쵸. 김두관 틱하다 진짜. 김두관 틱한 정책이다. 잘들 모르시겠지만 우리 윤희양 백악관 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백악관이 청와대보다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청와대가 백악관 10배는 더 커요. 그래요? 뭐 내가 정확한 건 아닌데 청와대가 하여간 백악관의 한 대여섯 배 이상 큽니다. 이게 사실은 청와대라고 하는 게 잘못된 그 과거 권력의 상징이에요. 군림하던 권력의 상징이고 백성을 찍어 누르던 권력의 상징이고 백성을 그야말로 이렇게 아래로 보는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그쵸. 저는 김두관 캠프의 이와 같은 결정들, 이와 같은 제안을 지금 이제 심각하게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여정부, 우리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그나마 청와대 뭐 관광도 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거 관광이라도 가봐. 되게 짜증나. 어떻게 해야? 해라 마라 서라 기다려. 그렇게 할 바 안 가. 그러지 말고 통 크게 청와대를 아예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이거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그렇죠. 좋은 방법이죠. 아무도 자, 할 수 없는 일. 계속 기상적 우리 본부장님은 어디 계속 다녔어요? 지방 같은데 이렇게 많이 다녔을 거예요. 최근에요.
뭐 다녀요. 예. 다니고 저는 이제 요새 뭐 이제 정책이라는 걸 저 맡으라고 하니까 뭐 이것도 안에 또 일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접 맨 처음에 출마 김두관 후보가 할 때하고 지금하고 예. 다녀보니까 좀 자신감 좀 생기세요. 이제 느낌이 아니 난 뭐 다녀보면 처음부터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예. 단지 이제 더 많이 알리면 더 많은 사람이 김두관 편이 된다는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네. 김두관 후보가 보다 많은 우리 국민들과 만나고 알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예. 정빈 우리 본부장님. 예, 갑자기 예. 우리 캠프의 비주얼 에이스. 비주얼 에이스. 아, 죄송합니다. 우리 또 이 시청자들이 오해하실까봐 이 정도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정봉구 본부장님 오늘 나오셔서 네. 굉장히 바쁜 중인데도 너무 감사드려요. 이 열악한 그 간의 수공업형 방송. 그렇지. 왜냐면 우리 정 본부장님은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방송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쵸. 좋은 시설, 제대로 되어 있는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그래서 아까 청와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김두관 TV를 정책적으로 키워줘야 돼요. 이게 네. 작가도 좀 붙여주고 좀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김두관 TV를 못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뭘 키워? 오늘 이 열악하고 불량한 홈메이드 방송에 나오셔서 방송을 주도하고 진행하시던 분이 네. 진행을 당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거에 대해서 박수 한번 우리 크게.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한마디 또 인사를 좀 해줬고 김두관 후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 본부장님 모처럼 또 우리 네티즌 여러분에게 끝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이게 좀 이게 옛날 구닥다리 시간인가 시작할 때 여는 말과 마무리 한 말. 때로는 그래도 구닥다리가 먹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겹게. 네, 정겹게 오늘은 좀 정겹게. 귀여움이. 글쎄 우리 이게 뭐예요 두간 네, 오빠만 보면 두간인데 사실 우리 오빠 보면 좀 멋대가리 없어요. 치가 이래가지고 그 여성표가 좀 적어요. 아니 나 이게 참 근데 귀엽대요. 귀여워요. 네, 귀여우세요. 귀여운 돼지. 네. 너무 싫어요. 아니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지난주에 있잖아요. 김두관 후보가 자기가 살 빼면 멋있대요. 그러니까 살을 안 빼는 이유가 남북 정상회담 대비해서 김정은이가 좀 이러잖아. 그래서 일단 이걸로 좀 눌려야 된다. 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정훈아 형 말 좀 들어. 가오로 이 등발로 일단. 그러네. 체급이 비슷하긴 해야죠. 그럼 내 이해를 하고. 어쨌든 우리 저 두관 오빠 알고 보면 참 귀여운 오빠인데요. 네. 관심이 김두관을 키웁니다. 네. 조금 더 김두관에 대해서 많이 아시려고 우리도 이제 그런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습니다만 정말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누가 끝까지 우리 옆에 남아 있을 것인지 누구하고 군대 생활 오래 할 건지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하시면 저기 답은 김두관이다. 네. 저기 나중에 우리가 여유가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자신감을 얻어서 김두관 후보가 유머 감각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좁은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좀 정책하고 연결해서 공개 방송을 한번 해야 돼요. 네. 2030 이거 공개 방송에서 후보하고 또 우리 정빈 본부장님 모시고 정말 거기 있잖아 한 500명 모으면 돼요. 그러면 확산이 돼버린다니까. 유니 팬들 한 500명 또 오고. 그럼. 근데 저는 우리 김두관 후보랑은 같이 안 쓸래요. 왜요? 옆에 있으면 나는 완전히 고목나무에 묶은 매미가 되니까. 아니, 일단 비주얼을 맡아주셔야 돼. 이 목소리하고 비주얼을 맡아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의 비주얼 맡아주셔야죠. 자, 오늘 우리 정봉구 본부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종로구, 강남구, 강동구가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서민의 동네는 바로 정봉구입니다. 김두관과 함께 살고 싶은 서민의 동네 정봉구. 자, 어제 저번에 했던 식으로 또 우리가 김두관 3행시 다시 한번 찍고 끝내겠습니다. 김문자 운을 띄워주세요. 문자. 김두관 후보는 믿음이 가고 학력을 갖다 철폐하고 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후보라 생각합니다. 맞다 생각 박수 치고 울수 한번 해주시고. 문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씨름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뒤집기 한 판 하면 끝납니다. 네. 마지막 관자. 관 속에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이 박근혜의 부정부패 관 속에 묻겠습니다. 어떤 관? 김두관! 묻어버리자! 자, 우리 윤희 양도 한마디 해, 또. 어느 분께? 김두관 후보님께? 아, 너무 김두관 하죠. 팬 관리에 지금 팬 관리 당신이 뜨고 있어. 당신 팬 얘기들 해.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윤희 양이 요즘 이렇게 방송에서 뜨면 여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 반신 반인 정도야. 그치. 아직 여신은 안 됐지만 반신. 반신 반인 이게 반신 반역이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오는 반신 반인류가 지금 돼 있는데 네. 자 여신이 되는 그 순간까지 화이팅하면서 자. 네. 아, 저는 여신이 안 돼도 상관없고요. 우리 후보님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저를 이용해서 방송이 또 커졌으면 좋겠고요. 이용해서. 그리고, 저를 이용해서 잘 되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오늘 또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캠프 사람들도 모두 화이팅해서 마지막 날까지. 김 PD, 네. 자, 내가 말했지. 박근혜 대항마는 윤이라니까. 와. 박근혜 대항마라니까, 이제. 그거 좀 진짜 지나치다. 아니, 이렇게 뽀샤시한 젊은 아가씨, 이쁜 아가씨는 그게 말이야, 그게? 맞아요. 그게 말이에요? 사람 왜 그래? 반석에 묻고 싶어, 어떤가? 김두관! 자, 마무리! 자, 우리 윤희 양이 오빠만 보면 이쁘게 말해주면 두간 외치고 오늘 네. 방송 마치도록 끝나요? 하겠습니다. 네. 오빠만 보면 두관! 두관!